이게 실력 차이가 정말 현저하게 많이 나거든요. 너는 이런 텍스트를 보고 어떤 게 떠올라? 갑자기 그날 20분 만에 분열이 막 그려지나요? 오늘 제가 홍대 면접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홍대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나 부모님들 대부분 이제 내신 혹은 학생부, 서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작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면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입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교수님들이 판단하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게 교수님들은 직접 면접에 참여하셔서 한 명 한 명 서류 통과한 학생들을 다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그냥 말을 잘하고 조금 뭔가 급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홍대 면접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거의 다른 학교의 실기에 준하는 기능을 면접이 하고 있는 거니까, 면접에서 갖추어야 될 구체적 역량이 좀 부족하면 최종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 면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막연하게 면접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하지? 라고 면접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면접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컨텐츠나 정보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입시를 한번 공감해 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보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홍대 면접의 기출문제의 핵심 출제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여기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올해 출제된 문제고요. 홍대는 통상 두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감상 영역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되는 표현의 영역, 이 문제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제한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림까지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분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냥 읽다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까지 잘 그려야 되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정말 현저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한번 학생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일단은 좀 막막하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잘 안 잡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이라고 이 교육을 받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운 교육 안에서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미술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리는 법, 어떻게 그려요? 조금 더 정교한 언어로 조형성이라는 어떤 이론 틀 안에서 더 나은 그리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미술 교육의 본령이었다면, 이 문제는 이제 그 틀 안에서 해결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조형성이라는 이론 틀 안에서 더 정확하고 정교하고 조형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홍대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 단어가 매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 시각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이라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언어를 만드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요? 이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너는 이 시각 언어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제 미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다소 이제 결여되어 있고, 이 문제의식 안에서 치열하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리기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홍대 입장에서 그냥 됐고, 알겠고, 무슨 말 하고 싶어? 네 생각 얘기해봐. 네가 이걸 보고 넌 뭘 느꼈어? 저 텍스트를 가지고 네가 느낀 게 뭐야? 너는 이런 텍스트를 보고 어떤 게 떠올라? 어떤 심상이 막 그려져? 한번 이미지를 보여줘. 네 생각 알고 싶어. 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각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시각 언어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시각 언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리기 훈련하다 보면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함몰돼서 자꾸 그리기 훈련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정작 이 문제를 푸는 결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목적이 나는 더 나은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형성을 배우는 이 위계가 좀 바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고, 기존의 미술 교육은 요거 가지고 이제 함몰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왜 라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홍대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게 시각 언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까지 설명하다 보면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공유해 봐 드릴게요. 특징적으로 시각 언어는 문장 형식이 아니라 이제 키워드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미지는 병렬적으로 나열화되지 않는다. 이미지는 키워드 형식으로 입체화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언어를 활용할 때는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각 언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 체계를 담아내야 돼. 우리가 이 시각 언어 체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 중립의 언어, 이제 이 틀을 벗어나는 메시지,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풀어나가 보려고. 어쨌든 우리는 시험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거 보고 막 갑자기 언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미지가 나오면 천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교육적으로는 무엇인가 계속 구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의 언어, 중립의 언어, 부정의 언어에 따라 각각 키워드가 분류돼 있어야 되겠죠. 이 텍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 괴리, 분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에게 이제 이 부정 언어에 이제 이 키워드는 저장되어 있는 거야. 갑자기 분열이라는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찾아 나가는 거죠. 이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추출해내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일단은 분열의 키워드까지 왔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분열을 어떻게 그려? 갑자기 그날 20분 만에 분열이 막 그려지나요? 그려지지 않죠. 나는 이 분열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과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죠. 아, 뭔가 내면이 으스러지고 깨지는 듯한, 깨지는 저 이미지 자체는 내 내면의 어떤 분열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 저 레퍼런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여기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 이미지가 적합하게 떠오르는가의 싸움이죠. 그러면 근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고 표절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맥락에 맞게 변형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딱 분열만 답인가요? 그럴 수는 없지. 이게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요답은 요렇게, 요답은 요렇게, 요답은 요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의 지향점이랑은 사실 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것 자체를 텍스트를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상황을 혼돈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분열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혼돈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가 더 나은가요? 뭐가 더 나은가는 없지. 뭐가 더 설득력 있는가는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이미지, 어떤 레퍼런스가 이 상황에서 더 적합한지에 따른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설명적이지 않고 혼돈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겠구나, 직관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지만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한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반사체, 이걸 떠올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반사된 상태에서 무한한 이미지, 이렇게 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림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이미지가 의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가, 이 이미지 자체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기능할 수 있는가, 이 문해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맥락에 맞는 이미지로 가공하는 능력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홍대의 면접 문제를 이해해 주셔야, 제가 이제 홍대 출제 원리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시각 언어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시켜봐 드린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열 나오고 되게 쉽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훈련도 많이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영상을 여러 번 좀 보시면서까지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